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2월 9일 수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0.8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4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8%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기록한 저점, 지난달에 조정장을 넘어서 약세장 근처까지 갔었죠. 나스닥 지수는 그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8%가량 반등을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섹터별로도 전 영역에서 이제 올랐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크게 오른 업종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날 페이스북 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술주도 2.31%가량의 업종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CNBC에 따르면은 기술주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조정에서 이미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종목별로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색이 많은 그림인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1.57% 올랐고요. 페이스북이 5.37%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이날 저가 매수세가 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RSI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과매도권에 있었다라는 신호를 기술적인 지표가 보낸 것인데요. 마켓워치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의 RSI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RSI가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매수 신호를 보내는 기술적인 지표로 해석을 하는데요. 뭐 이런 기술적 지표도 있었고 또 페이스북이 워낙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는데요. 6.3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 암의 인수가 이제 무산이 됐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AMD 반도체 회사죠. AMD가 3.6% 올랐는데요. AMD에 대해서 이제 IB가 투자 전망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MD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식 분할, 2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통상 이제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업의 경우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 라는 취지의 분석을 냈습니다. 주식 분할을 했을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 이제 1960년대부터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보통 이제 벤치마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수익률이 냈다고 하고요. 역시 알파벳의 주식 분할도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경로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치폴레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멕시칸 체인 푸드인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제 이 회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서 이제 아보카도나 쇠고기 이런 가격이 높아졌지만 치폴레는 이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음식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를 했고 또 높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 치폴레를 찾으면서 크게 기업에 타격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반면 CVS 헬스는 전장 대비 5.45%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CVS는 이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순이익이랑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CVS가 어떻게 매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하락 압력을 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 약국에서 맞죠. 한국처럼 병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CVS에서 많이 맞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약국의 매출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오늘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이제 미국 뉴욕에서는 내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없어집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초와 그리고 특히 뉴욕에서는 12월 초, 1월 초까지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맨데이트가 이제 없어진 것인데요. 뭐 뉴저지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제 바뀌는 등 미국과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어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 같은 전통적인 이런 경기 민감주가 이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이번 주 계속 시장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최근에 낙폭을 상당히 극복을 한 상태인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과매도 상태냐, 혹은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은 risk reward is even,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가 1월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이미 지금 2월에 들어오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낙폭의 반 정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비슷한 상태로 올라온 것 같다, 저가 매수로 인해서 올라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내일 중요한 이제 CPI 결과가 나오는 걸 앞두고 주가 어떤 시장의 매수 매도 흐름이 어느 한쪽을 치우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중립을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투자자들을 자신이 자문할 때 지금 그래도 좀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낮아진 수준에 대해서 take advantage, 이득을 취하라, 뭐 약간 저가 매수를 권고하는 그런 말을 했고요. 네, 최근에 뭐 장이 큰 이슈 없이 이제 CPI만 목놓아 이제 기다리는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장을 설명하는 전문가 멘트입니다. 요새 시장에는 a lot of different constituent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단타를 치면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대망의 CPI, 이제 이번 주 거의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CPI 지표가 내일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7.2% 이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7.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로이터 같은 경우는 7.3%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2%이든 7.3%이든 어쨌든 1982년 이후로 가장 빠른 물가 상승률이고요. 즉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렇지만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지난해 12월에도 CPI는 전월 대비는 0.5% 상승을 했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CPI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워낙 이제 CPI 헤드라인 피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으면, 물가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경우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예상을 시장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이게 또 반대쪽의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좀 놀래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을 경우 연준의 인플레를 쌓고 있는 연준의 긴축 니즈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네, 오늘 백악관도 내일의 CPI가 이제 높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깜짝 호조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믿을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결국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것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또 시장이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CPI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CPI 내부의 구성이 세부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 발언도 나왔는데요. 2명의 연준 관련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짝 상반되는 얘기를 했고요. 먼저 애틀란타 연은 청재인 라파엘 보스틱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3번 혹은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이 5회 이상의 연내 금리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완화적인 수준이죠. 이분이
이제 CNBC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현재 이제 three forecast for this year. 올해는 세 번의 금리 인상 전망을 가지고 있다. I'm leaning a little towards four. 뭐 네 번으로 조금 내 마음이 치우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최초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얼마 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월에 금리 인상 50bp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오늘 해줬는데요. 이제 모두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모든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그러니까 뭐 25bp만 인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연준이 이제 모든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뭐 그런 표현을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모든 연준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ach meeting is going to be in play. 그러니까 뭐 배제할 수 없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제 상황, 컨디션과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리스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 올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진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차대조표 같은 축소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거의 보스틱 총재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I don't like taking anything off the table. 그러니까 뭐 어떤 옵션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데이터에 따라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뭐 시장이 뒤집어진다든지 뭐 경제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경우 금리 인상 경로를 조금 완화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연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보스턴 연은 총재의 수정 콜린스 미시간 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보스턴 연은은 이사회가 콜린스를 보스턴 연은 총재로 지명하고 승인했다면서 그가 오는 7월 1일부터 보스턴 연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정책 및 경제학 교수인 콜린스는 지난해 9월 사임한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은 총재의 후임으로 선정됐습니다. 흑인 여성이 보스턴 연은 총재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콜린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올해 FOMC 정례회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공석이라 올해 1월부터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대리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의 인수가 무산된 영국 반도체 기업 아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전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암을 2023년 3월로 끝나는 회계연도까지 나스닥에 상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암 상장에 있어 우리가 찾는 시장은 미국이라면서 아마도 나스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암이 당초 계획했던 엔비디아로의 인수는 독점을 우려한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감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75만 6천 배럴 감소한 4억 1,038만 7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0만 배럴 증가와 달리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와 이란 핵 합의 기대 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는 전월보다 2.2% 증가한 7,9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1% 증가를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CPI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방향을 잡아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물가지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